비 오는데 막 억지로 떠가지고 막 그렇게 왜 99% 동양하영 3일 연장 비를 맞고 있어. 뭐요 그럼? 하영이요 뭐요? 동양이라고 해놓고 겨울에 날이 추우니까 물을 주지 말라고 하고, 하영이라고 해놓고 장마가 시작되고 열대야가 시작이 됐으니까 물을 주지 말라고 하고, 뿌리를 건들면 불안감이 5월, 6월, 7월, 8월 4개월을 굶겨도 이상이 없습니다. 아주 막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분갈이 하지 말라는데, 부득이한 경우 건드렸을 때는 작은 머리 하나가 4월, 5월, 6월, 7월, 8월씩 큰일 났네 나. 마음이 편해야 된다고 해서 정보가 없을 때 봄, 가을 기준으로 관리. 얘는 봄에 나오는데 걔는 가을에 나왔어. 뿌리에 따라서 토양전염병. 어떻게 매니아가 PLS를 하냐. 두둥 23년 5월 6일 와, 비 없으셨죠? 장난 아니던데. 어제는 영상을 제가 잠깐 찍었긴 했는데 시끄러울 정도로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려서 그냥 찌워버렸습니다. 남부지방 제주도는 뭐 1m 어쩌고저쩌고 얘기도 하더만. 비가 겁내게 장마 그 정도 수준이라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시기요, 가뭄, 해갈, 그쵸? 그리고 아직 다육식물 우리 좋아하는 우리들 기준으로는 그런 심각한 비 피해는 또 아니고, 그래서 요번에 이래저래 다 좋은 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이 있지만 비는 보약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보약이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비에 어떤 영향이 있어서 식물이 잘 자라게 하는 그런 것도 일부는 있겠지만, 겸연 관수하는 효과, 우리 기준으로는, 제가 지금 딴짓을 틀난 듯이야 방향 바꿔주더라고. 우리 기준으로는 저면관수하는 효과, 그런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고, 흡수가 안 되고 콩가작물, 콩 그런 애들만 잘 활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비를 가둬놓는 게 아니라 비 오는데 막 억지로 떠가지고 막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시라는 의미로 하는 거예요. 아씨, 여태까지 내가 헛방이야? 그런 것보다 고생하지 마시라고. 그냥 저기 애닙 칼슘 조금 타줘서 그거 주시는 게 훨씬 좋아. 이 안쪽은 제가 어닝처럼 만들어 놔서 비가 오면은 이렇게 내리고, 너무 더우면은 살짝 차강 55% 이렇게 해놔서 이 안쪽은 일부러 비를 안 맞추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물은 줄 거예요. 물은 줄 거고, 비를 계속 맞고 있는 거는 요거 두둘레야. 화이트 그린입니다. 어제? 그저께? 다부땡님 영상 전시회 때, 야, 그분 진짜 인정한다니까. 내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생각이 안 났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대본이나 그것도 아니고 즉각적으로 이렇게 질문 이렇게 보다가 또 우연한 기회에 거기에 제가 서 있다가 또 만나 뵙게 된 거라서 뭔 얘기를 했는지 몰라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제가 보충 설명 조금 해드려야 될 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면, 제가 동형하영이라고 구별을 안 한다고 했죠. 춘추형이라고 오래됐죠. 거의 지금도 저놈은 왜 99% 동형하영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동형하영으로 기준을 잡으면 더 헷갈려. 다시 이제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자, 그럼 지금 기준으로 볼게요. 얘네들이 지금 3일 연장 비를 맞고 있어. 화이트 그린이 동형이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동형. 지금 5월 6일이죠. 뭐요 그럼? 하영이요 뭐요? 얘가 안 자란다고? 잘하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극단적인 예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극단적인 설명일 거라고도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물론 극단적이에요. 그런데 동형이라고 해놓고 겨울에 날이 추우니까 물을 주지 말라고 하고, 하영이라고 해놓고 장마가 시작되고 열대야가 시작이 됐으니까 물을 주지 말라고 하고, 그런 거보다, 그리고 동형이라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엊그제도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 주 2호 화이트 그린이를 깍지가 있어서 뽑았대요. 어제 유튜브 댓글에 질문 올라오신 건데, 분갈이 해도 괜찮냐고.
그러니까 뿌리를 건드려도 괜찮느냐는 의미죠. 왜냐면 두들레아는 겨울에 잘 자란다는 이미지가 굳어버렸기 때문에 뿌리를 건들면 마치 안 될 것 같은 이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초보자분들이. 야, 무슨 동양이야 이게. 봄 가을에 자라는 거지. 지금 봄이니까 해도 돼. 야, 막 해. 그런 개념보다 설령 뿌리를 건드려도 저처럼 막 커팅하고 그러시는 분 거의 없죠. 그럴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트러블을 하거나 분갈이를 할 때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갈이라거나 문제나 트러블이 발생이 됐을 때 잎이 완전히 작아져 갖고 이제 맛이 가기 전에 그런 상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상태를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이 기준에서 요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이 상태를 5월, 6월, 7월, 8월 4개월을 굶겨도 이상이 없습니다. 병에 걸리지 않는 한. 그래서 너무 불안들 하세요. 한동안 제가 계속 듣던 얘기가 아주 막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분갈이를 하는데 요 앞에서 보면서 분갈이 하지 말라는데요. 엄청나게 들었어요. 진짜 막 장난 아니었다니까. 코로나 때 입문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 동네 분들마저 분갈이 하지 말라는데 나는 계속 하고 있는데, 물론 불안하거나 이제 안정성 있게 자라려면 뭐 안 하는 것도 좋지.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럴 때는 이렇게 대응하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부득이한 경우 건드렸을 때는 분갈이를 하시되 오전 햇빛만 보여주시고 오후에는 그늘 위치에 둬라. 그 다음에 이제 어제도 카페 댓글인가 유튜브 댓글에 제가 분갈이는 하시되 똑같이 그랬어요. 분갈이는 하시되 활착시키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활착을 빨리 활착시키려고 노력을 하면 사고가 나거나 실패를 해요. 제가 단편적인 이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얘가 예전 영상 아니면 카페 글에 있었을 거예요. 22년 작년 4월 5일날 커팅을 한 거였어요. 이게 제가 좀 잘못됐는데 왜 그랬냐면 4월 5일날 자르고 사실은 바로 꽂았어야 돼. 방치를 했어요. 4월 5일부터 작은 머리 하나가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5개월에서 6개월까지 뿌리를 안 내리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 지금 삐리리는 됐지만 몇 개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키우는 거를 감안했을 때는 신경을 어느 정도는 쓰시니까 이 상태는 안 되지. 그런 의미로 동형 하형에 집중을 하다 보면 내가 식물에 정보가 없을 때 얘가 겨울에 자라는 거야? 아닌가? 이상하다. 남아프리카 다육이라고 그랬는데 아프리카면은 왜 얘가 여름에 안 깨어나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정보가 없다면 우리나라에서 기준은 내가 에어컨이나 히터를 활용하지 않은 이상 봄, 가을에 자라기 때문에 내가 이 정보를 잘 모르니까 그러면 가을에 물 주지 뭐. 뿌리가 없으니까 가볍게 스프레이만 하고 그늘에 좀 두고 가을에 물 주지. 지금 추운 겨울이니까 어차피 온도도 많이 떨어지고 일반 다육이도 밝은도 잘 안 되니까 그냥 봄에 물 주자 하면서 가볍게 스프레이하고 넘어가면은 얘네들이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요. 두돌레아가 그러면 봄에 3월 달에 뿌리를 안 내립니까? 얘는 동형인데요. 그런데 추운 겨울에는 물 주지 마세요. 그럼 더 헷갈리지 그게. 뭐 동형이요. 그냥 봄, 가을에 물 주시고 관리하시다가 천천히 스킬이 늘어나면 얘는 조금 더 싸늘할 때 분갈이 해주니까 더 좋구나. 얘는 조금 더 따뜻할 때 분갈이하고 물을 흠뻑 주니까 더 잘 사네. 분명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형 하형이라고 너무 집중하는 것보다 순취형으로 우리나라 계절에서는 관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네는 화이트 그린이 최근에도 비 맞춰도 돼요, 물 줘도 돼요 하지만 정상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하는 배합도가 되게 좋은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피트모스를 활용을 하고 미생물하고 모래 위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부패가 되는 게 조금 적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저거 뭐 그렇다고 뭐 저거 씨 안 썩는데 괜찮대 그런 개념 아닙니다. 저 녀석이 작년 6월에 지난 영상에 대해서 카페 글에도 있고 분갈이하고 놔둔 거예요. 저거 1번에 펄라이트만 섞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축축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 잠깐만, 요게 여기는 비가 떨어져서 22년 6월 4일 분갈이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너무 두려움에 떨지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큰일 났네 나. 뚜껑 안 덮고 왔어. 어떻게 외출하고 비 왔다고.
그릇이 마시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가끔씩 비 맞아도 그렇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 물론 일부 문제가 되겠지만 다 그렇지 않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핑크 장갑 얘는 야, 이 두들레야 얘를 그냥 지금도 비를 며칠째 계속 맞추고 있네. 야, 그냥 뭐 나 나갔는데 비 좀 왔는데 에이 뭐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이렇게 이해되시죠? 마지막으로 동형하형의 개념보다 우리나라 조건에서는 왜 춘추형 개념으로 관리가 더 편하냐고. 식물 상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런 겁니다. 취미생활은 제가 항상 이래나 저래나 해도 내 마음이 편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부판의 디스티 창가 얘가 아마 그런 겁니다. 보통 부폰이라고 하죠. 얘랑 거의 같이 생긴 그 부폰이 있어요. 부판에 걔는 입이 조금 둥글둥글해. 헤만소이데스. 작년이었죠. 그 이야기도 카페에 있어요. 이제 손님이 여기 동해 손님인데 얘가 이제 뿌리도 못 내리고 상황이 애매하니까 이제 봤어. 갖고 오라고 했어요. 다른 데 이제 키핑하고 계시는데 가져오셔가지고 드러냈더니 얘가 다 이제 뿌리 부분이 녹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기준에서는 얘가 나와줘야 돼. 벌써 잎이. 근데 반응이 없어. 그때 거의 여름 전에 갖고 오셨으니까 이상한 거야.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가 없을 때 봄, 가을 기준으로 관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일단 재웠습니다. 가볍게만 관리를 해주고 분갈이하고 물론 이제 뿌리 썩은 거 조치 내용 그거는 카페에 있습니다. 그걸 관리를 한 상태에서 봤는데 웬걸? 가을에 올라와.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게 같은 애들이거든요. 잎 모양만 다르고 얘는 봄에 나오는데 걔는 가을에 나왔어. 그러면은 제가 식물의 정보를 잘 모르고 상태를 몰랐을 때, 야, 얘는 하형이야. 여름에 막 적극적으로 그 따뜻할 때, 그때 6월 달에 얘는 막 적극적으로 자라고 있었으니까 그때 물을 줬으면 어떻게 됐을까? 걔는 아마 지금 거의 입이 말라가고 있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뭐 자료도 뭐 그렇다고 제가 뭐 학자가 될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키우고 제가 키우고 그 정도만 저는 거기까지만 좀 공부하고 하면 되니까. 같은 남아프리카 식물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싸늘할 때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따뜻할 때 움직이는 거, 성향이 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걔네도 자생지의 지역별로 편차가 좀 있겠죠. 요 파인애플 맛있겠죠. 얘도 지금 이제 슬슬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 뒤에 아까 부판의 걔는 난로 옆에서 둔 것이었고 얘는 그냥 하우스에 둔 거였거든요. 싹이 늦었어. 한 20일인가 늦은 거 보니까 올해 꽤 쌀쌀했던 거는 맞습니다. 올해 날씨가 좀 저온으로 뒤죽박죽 움직였던 거는 좀 맞는 것 같아. 걱정들이 많으셔서 그런 거예요. 분갈이 하지 말라 하는데, 이거 비 맞으면 안 된다는데, 얘 동형인데, 얘 하형인데, 그게 제 말이 맞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관리를 했을 때 기준은 정신적으로 또는 얘네 움직이는 거 그걸 봤을 때는 동형 하형이 너무 집중을 좀 덜 하시고, 굳이 말씀드리면 두들레아는 싸늘한 가을, 싸늘한 봄, 그게 맞지만 그게 더 맞죠. 한겨울에는 영하로 바짝 떨어지거나 0도 근처에서 물 주면 다 약간 떨어져. 그게 반복이 되면 제가 배탈 난다고 했잖아요. 배탈. 그래서 결론은 식물의 정보를 잘 모르거나 어떤 걸 했을 때 춘추형 봄, 가을 기준으로 관리를 하면 이게 좀 제일 무난한 것 같다. 저의 생각입니다. 결코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실행하신 분들이 점점 늘어가면서 선생님 이게 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부땡님 그 영상 보면서 제가 그거랑 뿌리 얘기 한번 다시 뿌리 얘기랑 이 상황은 똑같네. 뿌리에 따라서 토양에 생기는 토양전염병, 그런데 조금 감수성이 좀 덜한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와 더불어 잎에 줄기가 많은 애들이 제가 여기다가 파키피덤 내놓은 적 없죠. 그 다음에 저기 굵게 자라는 그 외도로 자라는 애들 내놓은 적 별로 없죠. 거의 없죠. 그것도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줄기가 많은 애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관대하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날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영상 보면서 또 하나는, 야, 그분 진짜 어떻게 매니아가 PLS를 하냐. 아무리 그 다부땡님이 공부 많이 한다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야, 진짜 그분 대단하시대. 자격증 준비도 하고 하느라고 농업 교육 그거를 해마다, 지금은 제가 조금 시간적인 여유나 또 어느 정도
조금 반복학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지는 않는데 잘 그냥 교육만 가끔 이제 다육식물 생리학 병충해 농업교육센터에서 강의가 의뢰가 들어오면 뭐 그런 거나 하고, 최근에 저쪽에 그 해밀마을 뭐 그런 것처럼 뭐 야생화라든가 밖에 그것만 뭐 강의 겸 나가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농업에 관한 용어들이 조금 익숙한 편인데, 야, 나는 매니아분이 나 그런 거 저기 얘기할 줄 나 꿈에도 몰랐어. 그 질문을 하시는데, 와, 나는 무슨 그 리포터 있잖아요. 왜? 그 일반 방송에 뭐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뭐 그런 건 줄 알고 깜짝 놀랐어. 대단하십니다. 와, 그냥 감탄을 했습니다. 감탄을 했어. 쫄았다니까? 진짜? 아무튼 우연한 계기로 다부땡님 만나게 되어서, 와, 사람도 되게 좋아하더라고. 야, 저분이 다부땡님이래! 막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 그렇게 해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뵙겠습니다. 그 카페에다가 뭐 이렇게 궁금하신 거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문자로는 제한사항이 좀 많아요. 손으로 잘 치기도 어렵고. 나는 약간 체계적으로 뭔가가 좀 필요하다. 야, 이 장갑끼네 말을 들어보니까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나는 여태 실패를 했는데, 조금 한번 방향을 한번 바꿔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를 찾아주시면 되고, 여태 잘 키우시는 분들은 제 말을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식물을 키우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맞춰서 실행을 하고 계신 거니까 제 얘기는 참고로만 하시면 됩니다. 비가 겁내 온다, 겁내 와.